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자리를 강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임효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메인은 개발자예요. 개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번외로 이제 유튜브를 조그맣게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로 이제 책을 출판할 기회도 생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작가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어요. 사실 이 외에도 제가 이거저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 저는 영상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문과생이었다가 이제 개발자로 바뀐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직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영상 쪽으로도 가끔 부업을 해요. 그래서 가끔 해외 촬영도 갔다 오고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치만 오늘은 개발자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 그냥 이제 좀 사전조사를 했더니 개발이란 거가 뭔지, 개발자는 뭘 하는 건지, 그리고 뭘 하면 개발자인지 약간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있는 웹 분야에 대해서 실습을 간략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충 만들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은 개발자라고 하면은 진짜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네이버 만드는 개발자, 뭐 카카오 개발자라고 하면은 카카오에도 그 카카오 웹사이트가 있고 카카오 앱이 있고 우리 PC 카톡도 있고 뭐 앱도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고 이렇게 되게 기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개발자가 하는 건데 그게 다 역할이 다른 거죠, 개발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보면 이 정도로 될 수 있다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F까지 넣어놓은 거고 G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프론트엔드가 있어요. 혹시 프론트엔드 아시는 분? 프론트엔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PPT를 변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충 써온 이유가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대충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 관련돼서 배우실 것도 인터넷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검색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인터넷을 검색을 잘 써야지 그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 중 알짜배기만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의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가 또 검색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면 저 검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맨날 검색만 하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검색만 거의 한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언제 하냐? 그 검색한 결과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할 때도 많아가지고 검색을 같이 해볼게요. 일단 개발자 유형. 제가 이 유형 가져온 것도 개발자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테스트 말고. 종류. 뭐 엄청 많죠? 개발자가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웹 개발자. 제가 말한 이 프론트엔드의 웹 개발자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다시 말해서 앱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그 프론트엔드 웹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개발 분야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이버를 들어가면 이 네이버 웹에 있는 이 버튼이나 이 텍스트나 여기다 광고 붙이고 막 이렇게 뉴스 섹션 나눠주고 뭐 검색시키고 약간 이런 웹에 있는 모든 보이는 요소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유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주로 고민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유저가 그 뭔가 본능적으로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게 만들지.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법을 다 인지하고 나서 클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뭐 여기 로그인 버튼 있으니까 로그인 누르고 뭐 입력칸 있으니까 입력하고 이거를 본능적으로 하는 게 다 이제 그 개발자들이 물론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다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더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뭔가 웹 개발자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앱 개발자는 말 그대로 앱에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겠죠.
앱에서 우리가 누르는 버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 퍼블리셔라는 직군도 있어요. 퍼블리셔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버튼을 만들고 이런 광고를 띄우는 구좌를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주고 이런 레이아웃을 짜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컴퓨터는 컴퓨터가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컴퓨터 용어로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놔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X좌표 어디, Y좌표 어디, 뭐 여기다 이거 놓고 얘 밑에다 이걸 놓고 이거 약간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런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그냥 디자인처럼 이렇게 PPT처럼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UI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디자인 외적인 요소들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려주는 퍼블리셔라는 직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주시면 이 안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광고를 띄울 것인지,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몇 명이나 어떤 광고를 클릭하게 했는지, 뭐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 로그인을 못 시키고 막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띄워주던지 그런 좀 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 뭔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대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런 웹 앱의 UI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로직까지 전부 다 구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메일, 카페, 블로그 이거 실제로 글을 이렇게 입력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백엔드라는 그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으니까 프론트가 앞이란 뜻이잖아요. 백은 뒤니까 백엔드가 만드는 데이터들을 HTTP 통신을 통해서 프론트엔드에다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를 프론트엔드가 그리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도 해야 돼요. 백엔드가 여기에다 그릴 거는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뉴스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걸 프론트엔드가 통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메일, 카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통신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UI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백엔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백엔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다 프론트엔드가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아웃이 그려지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맨날 얘 광고 달라지잖아요. 날씨 맨날 달라지잖아요. 이거 프론트엔드가 맨날 오늘 날씨 12, 12, 12, 13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거를 쫙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데이터만 바꾸면 어차피 UI는 똑같으니까 데이터만 계속 바뀌는 거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누가 채우냐라고 하면 이제 백엔드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백엔드가 조금 더 백단에 그 웹의 뒤편에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막 데이터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프론트엔드가 그걸 잘 보여준다. 사실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보여지나? 이게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냥 글덩어리예요. 여기는 외부라서 외진이라서 안 보여주겠죠? 하여튼 되게 제이슨 파일로 내려주는데 진짜 그냥 글덩어리예요. 그냥 12도, 13도, 14도 이걸 그냥 글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냥 오늘의 날씨 몇 도 이렇게 쫙 내려주고 뭐 뉴스 진짜 그냥 리스트 형태로 쫙 내려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본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줘요.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러면 누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여지게 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고 이런 데이터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게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단편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럼 역할의 전부냐 하면 아니에요. 진짜 많은데 그냥 크게 봤을 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그 밑에 이제 게임 개발자가 있는데 게임 개발자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게임은 조금 더 이런 웹보다 그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험치를 얻고 막 몬스터 죽이고 엄청 다양한 액션들이 많단 말이에요. 캐릭터들이 막 동시성도 엄청 크고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분야에서 게임 개발자라는 게 또 존재해요. 그래서 아마 있네? 네, 게임 개발자? 여기 뭐 좀 더 느낌이 달라요. 이런
좀 더 하나의 화면 안에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맞아요. 왜냐면 어려워요, 게임 개발자. 왜냐면 이게 동시에 엄청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몬스터랑 캐릭터랑 대치하면은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길 때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게이지를 미묘한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게임만의 또 그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메인마다 좀,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어느 개발자냐 따라서 그 생기는 전문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는 말 그대로 그냥 게임 만드는데 정말 전문성이 있는 거고, 이런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들도,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죠. 그리고 뭐 저는 지금 왓챠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왓챠는 그 OTT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플레이 잘 보여주는, 화면단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플레이어 그런 거에 조금 더 지식이 있는 거고 해서 이렇게 도메인마다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외긴 한데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도메인의 개발자를 하는 게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하면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인베디드 개발자도 있어요.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그 약간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에도 이런 전산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노트북 자체에도 개발자들이 막 노트북 만든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좀 더 하드웨어적인 거, 좀 뭐라 그럴까, 그 아두이노랑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중된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뭐 데스크탑 네이티브라는 것도 있고, 뭐 머신러닝도 있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안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 그냥 하나의 약간 도메인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웹이나 다 어디든지 그 보안은 또 중요하잖아요. 뭐 해킹 당하면은 서비스를 못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보안 관련된 지식들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보안 개발자도 있고, 뭐 플랫폼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웹이나 앱이나 백엔드나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뭔가를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만들어준다 하면 또 플랫폼으로 좀 가는 게 있고, 약간 이렇게 다 전문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개발자가 좀 나눠지는데, 이렇게 왜 구분을 하냐 하면은 여기 이게 이제 언어, 그냥 사진 아무거나 긁은 거거든요. 사실 HTML은 뭐 언어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했을 때 엄청 다양해요. 이게 다 어차피 영어 화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약간 하나의 언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로. 이게 뭐 한국어, 중국어, 일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 글이잖아요. 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HTML, 자바스크립트, 뭐 CSS,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뭐 루비라고 하거든요. 루비를 하고 계시는 분의 코드를 보면 이해 못해요. 그럼 다른 언어거든요. 다른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읽을 수는 있는데 얘가 정확히 뭘 하는지는 공부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언어가 다른데, 그럼 이 언어는 또 왜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자 그 사용하는 기기들이 다르잖아요. 앱이면 안드로이드 폰, iOS 폰, 그리고 웹이면 이런 노트북, 데스크탑이 있을 테고, 뭐 그 외에 그 따로 하드웨어적인 걸 다루시는 다 기기들이 다르잖아요. 그 기기들에 맞게 만들어진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HTML, CSS는 제가 왜 아냐면 이거는 웹 개발에 맞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니까, 그래서 웹 개발에 쓰이는 겁니다. 웹 개발하라고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어가 끝이냐라고 하면은 계속 언어는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 계속 해야 되고,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약간 이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되게 PPT를 막 넘겼는데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개발자라고 해서 뭔가 그냥 코드를 친다 라기보다는 각자 도메인에 맞는
개발자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역할과 언어와 뭐 정체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 게 그럼 나는 무슨 개발자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씩 보통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뭐 유튜브나 검색에 진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요새 또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류만 알았으면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되는 법 치면은 제 영상이 먼저 나오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봐봐. 프론트엔드 개발자 되고 싶다면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든지 사실 제가 만든 영상도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 이런 거라든지 진짜 다양한 영상도 있고 사실 영상이 좀 별거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블로그나 그런 거는 진짜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런 5개월 부트캠프는 너무 본격적이니까 뭐 여기 로드맵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로드맵을 항상 준단 말이에요. 이게 프론트엔드가 있으니까 백엔드도 있고 아까 말한 인베디드 개발자도 있고 게임 개발자도 있고 다 로드맵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많다. 이게 따라하라 했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추천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있죠. 이러면서 HTML이 먼저네? 그러면 HTML 그냥 검색해보고 HTML 관련된 무료 강의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고 재밌네? CSS는 다음이던데 뭐지?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이거. 그래서 또 공부해보고 재밌네? 자바스크립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한번 쳐보고 이게 내 분야에 맞나? 라고 한번 보시면서 개발자 종류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법 얼마나 쉬워요. 백엔드 개발자 되는 법, 게임 개발자 되는 법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나온 로드맵에 따라서 그냥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HTML 하나 보고 여기서 기본 지식 배우고 그다음 뭐 시멘틱 뭐 이런 거 배우고 CSS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웹 프론트엔드 요거 하나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앱도 하고 백엔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인베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는 뭐 이렇게 UI를 그리고 싶어. 그럼 UI를 그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웹 프론트엔드니까 그러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먼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사실 저도 뭐 게임 인베디드 되는 법 모르거든요. 그냥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지 저도 처음에 웹을 먼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웹을 공부하다가 이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웹 개발자를 한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유형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뭔가 이걸 더 알고 싶었는데 뭔가 이런 약간 오해나 그런 궁금한 것들 있으셨다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있으실까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끝이에요. 여기서 더 깊게 알려드리면은 그냥 이런 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에 한 줄 한번 쳐보는 그게 뭔지 그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거를 알고 싶으셔서 오신 거니까 그 중에 웹 개발자는 이런 걸 코드로 친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웹 개발자 관련 국한돼서 좀 필요한 실습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좀 더 개발자 넓은 바운더리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질문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없으시다면 바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막 웹 개발자용이긴 한데요. 알아서 나쁠 거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웹사이트를 쓰고 있고 이제 IT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써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세상은 뭘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좀 알면서 저는 IT 지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기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개발자를 하게 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챗GPT 아시죠?
챗GPT를 진짜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을 시점에 친구한테 야 그거 챗GPT한테 물어봐 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챗GPT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충격이면서 깨달았던 게 IT 쪽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변화들이 엄청 많이 들려오고 받아들이는 거나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엄청 빠르구나를 느꼈어요. 그 약간 이미 그 오픈 AI를 만드신 그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오픈 AI 쪽에서는 이런 게 너무 당연했대요. 이런 그 인공지능한테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서비스를 내니까 개발자들이 와 이건 혁신이다 이러면서 막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아닌 그 다른 이제 좀 그 다른 직군들에서 챗GPT를 개발자들이 당연하게 쓸 시점에 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나마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IT 지식을 빨리 암으로써. 왜냐면 인터넷이 제가 알기론 지금 정보 전달이 가장 빠른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색, SNS 얼마나 빨라요. 실시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IT 지식 관련돼서는 알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웹 개발자가 관심이 없으실까 봐 서두를 좀 많이 붙여봤고요. 네. 이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은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코딩을 치기 전에 여기 앞쪽에 앉으세요. 코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IT 지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헷갈렸던 건데 웹사이트, 홈페이지, 웹페이지, 말 그냥 엄청 많이 쓰잖아요. 사실 다 다른 건데 그것들 관련해서 조금 몇 개 가져왔어요.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일단 여기 이게 다거든요. 웹사이트는 웹페이지가 여러 개예요.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이버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 뉴스도 보고 뭐 웹툰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웹사이트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웹툰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 뉴스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는 자동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웹사이트의 단일 페이지를 뜻해요. 그래서 웹페이지들이 모여가지고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의 최상위 페이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페이지. 아까 네이버 홈 화면 있죠? 보통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화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조금 더 말할 때 전문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거기 웹페이지 들어가 봐 하면은 어떤 페이지를 말하는 건지 단일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들어와 라고 하면은 딱 그 사이트의 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깨알 지식이 있습니다. 웹 개발 쪽이니까 이런 웹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알게 되는 지식 같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하면 나와요. 웹 개발자 웹 개발자 지식이라고 치면 좋을까요? 그러면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지식 모음집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한번 둘러보시면 돼요. 사전 지식 분명히 여기 웹페이지, 홈페이지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차이점, 뭐 웹사이트 동작 작동 방식 이런 것들도 웹 개발에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 브라우저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브라우저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냥 개발자가 코드를 치면 그게 띄워지는 건지 그런 지식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어요. 여기 바로 있죠? 제가 이제 말할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여기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지만 다음번에 예를 들어 백엔드 맛보기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그냥 백엔드 되는 법 쳐서 나오는 지식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세요. 이렇게 처음에 접근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고 약간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알면 진짜 그 뒤로는 그냥 검색으로 뭐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검색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네, 약간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HTML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쓴다고. 이거가 결국 뭘 말하는 건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HTML은 그냥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어예요. 보통 대부분 그 개발 용어들은 다 그냥 영어인데 다 약자고 다 그냥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만 보이지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그 뜯어보면은 그 하이퍼야 하이퍼는 상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잖아요. 글. 그리고 마크업은 그 뭔가 이렇게 구성한다? 그리고 랭귀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합쳐보면은 뭔가 텍스트보다 더 수준 높은 언어, 구성하는 언어.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웹사이트가 텍스트잖아요. 이거를 그냥 하이퍼 텍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조금 더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많아 보이니까 그걸 그냥 하이퍼라고 쳐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 하이퍼링크라고 들어보셨죠? 링크인데 뭔가 다른 데로 접속시켜주는 링크. 그런 것처럼 웹페이지를 위한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 말한 글덩이. 그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 F12를 누르면은 그 개발자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F12 눌러보신 분? 눌러보셨어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웹사이트에. 그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F12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도 되고 아무거나 됩니다. 거기 어느 사이트든 F12를 누르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HTML 적혀 있죠. 왜냐면 얘가 다 HTML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바디라는 것도 있고 div라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얼추 약간 느낌 오지 않아요? 헤드는 말 그대로 뭔가 헤더 느낌이고 바디는 왠지 본문 같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포커싱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헤드 했을 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바디로 마우스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가 본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디를 들어가 보면은 div가 있고 뭐 스크립트가 있고 막 뭔가 또 여기 div라는 얘가 또 활성화되어 있죠. 얘 안에 이 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뭐가 또 쫙 생기거든요. 여기 또 있죠. 헤더, 컨테이너, 푸터. 근데 이거 헤더, 컨테이너, 푸터 뭘 것 같아요? 활성화 대부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헤더고요. 이 컨테이너는 이 바디겠죠? 그리고 푸터는 분명히 그 하단에 뭐 이렇게 저작권이나 이런 거 표시해 놓잖아요. 그런 게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엄청 쉽게 되어 있어요. 엄청 쉽고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게 HTML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텍스트라는 거죠. 얘네들 지금 텍스트잖아요. 근데 뭔가 좀 더 역할이 많은 얘들이니까 HTML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요소 같은 걸 알고 싶으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얘 이름이 뭐지? 여기 그냥 이렇게 떠 있거든요. 엘리먼트를 검사하고 싶은 요소가 있으면은 골라라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렇게 막 마우스를 해보면 막 요소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증권이라는 얘가 궁금하면 얘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증권 있죠. 이렇게 HTML로 여기 박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유튜브로 바꿔볼게요. 바뀌어져? 유튜브로? 여기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제 화면에 있는 HTML만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바뀌거나 뭐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사라져요. 그냥 HTML이 단순 텍스트 덩어리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라고 바뀌면 이렇게 바뀔 만큼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런 HTML 요소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단순 텍스트였지만 이 스팬 태그가 약간 텍스트를 그릴 때 쓰는 태그거든요. 각자 그 태그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스팬은 텍스트고 뭐 이미지는
이미지 태그라는 게 있고 A 태그는 링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넣을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링크에 finance.naver.com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finance.naver.com으로 이동시켜주는 링크 태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보면 여기 URL에 financenaver.com 있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진짜. 그냥 보내주고 싶은 URL 적고, 내가 보내주고 싶은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 적어주고, 텍스트 있으면 텍스트 적어주고, 이게 HTML이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HTML.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그 로드맵에 밑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껐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그럼 CSS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도 진짜 쉬워요. CSS는 말 그대로 또 약자인데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뭔 소리냐 하면은 그 캐스케이딩이 단어 뜻으로 저도 찾아봤었는데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스타일이고 시트는 그 종이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흘러내리는 스타일 종이 이어서 말 그대로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뭔가 꾸며주고 싶었나 봐요. 그 뭐 이름이야 뭐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그 백엔드가 데이터 내려줄 때 그냥 글덩어리로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미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네모 안에 예쁘게 담겨가지고 그 출처랑 그 사이트랑 그다음에 제목이랑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이게 해주는 얘가 CSS인 거예요. 결국 아까 HTML 뭐냐고 했을 때 얘도 글덩어리일 뿐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여기 있고 어떻게 검색창이 상단에 있고 그 밑에 각자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고 그 밑에 어떻게 광고가 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뉴스 홈이 있고 이 색깔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CSS 가는 거예요. 그래서 CSS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타일스 있죠? 이 밑에. 스타일스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마진 레프트 4픽셀, 플로트 레프트, 마진, 패딩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스타일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 이 광고 배너를 볼게요. 광고에서 여기 있다. 이 광고를 제가 활성화시켰어요. 얘는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src에다가 이 이미지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미지만 따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 복사해가지고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나와요. 얘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미지 태그로. 그러니까 그게 HTML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꾸며주는 게 CSS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한테 스타일 섹션 밑에다가 지금 적용해 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스 넓이잖아요. 830픽셀. 하이트 130픽셀. 그러니까 높이 넓이하고 높이를 130대 830대 13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바꿔볼게요. 저는 안 바뀌어지나? 바뀌어질 텐데. 오, 안 바뀌어지네요. 뭐지? 안 바뀌어지네. 아, 여기다 바꿔볼게요. 이게 덧대 쓸 수도 있거든요. 위스 값을 뭐로 바꿔서 100픽셀? 짠. 이러면 원래 830이었던 게 제가 100픽셀로 하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위스 값 100픽셀 된 거예요. 이게 CSS예요. 이렇게 넓이, 높이 얘기해주고 이미지 이렇게 어떤 구자를 얼마나 크기에 어디에다 배치할 건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프론트엔드 역할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도 있겠죠. 어떻게 유저들한테 어느 위치에다가 보여줘야지 이 광고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 뉴스를 잘 노출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획이랑 뭐 디자인까지 엮여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순서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순서가 기획이 나와요. 물론 100% 이게 막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기획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에다가 광고 배너를 넣을 거예요. 라는 기획이 나왔어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UI를 짜줘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라고 디자인 툴을 짜줘요. 그럼 저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S는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위스 값, 하이트 값 이렇게 프로퍼티라는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속성들을 그냥 알면 돼요. 위스를 정의할 수 있는 속성은 뭐고 하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속성은 뭐고 제가 엄청 쉬운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위스는 위스고 하이트는 하이트였는데 여기 보면 뭐 오버플로우라는 얘도 있고 뭐 커서 여기 밑에 다른 뭐 패딩, 마진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알면 돼요. 그럼 그게 그냥 CSS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기 있다. CSS 튜토리얼 너무 좋다. 봐봐요. 여기 엄청 많죠. 이게 다 CSS 속성이거든요.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거 많거든요. 뭐 어떻게 아냐? 검색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검색을 강조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내가 넓이를 조절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지? CSS 뭐 위스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다 제각각 크기잖아요. 지금 이런 사이즈인데 제가 디자인으로 나온 구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CSS, 뭐 이미지 오버플로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영어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어가 더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아마 간단한 거 한국어도 나올 거예요. 이미 CSS 대신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CSS 이미지 넘침 이렇게 하면 봐봐요.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지? 오브젝트 핏? 앱솔루트? 백그라운드? 이게 뭐지? 하면서 아는 거예요. 오브젝트 핏이라는 얘가 이미지가 넘쳤을 때 조절해주는 얘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CSS 오브젝트 핏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 핏 관련된 문서들이 또 나와요. 심지어 실습도 가능해요. 그래서 필은 뭐고 컨테인은 뭐고 커버는 뭐고 너는 뭐고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사이즈 안에다가 사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커버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막 검색해서 그냥 갖다 쓴다. 약간 이런 밈도 나오는데 이게 검색을 계속 하는 이유예요. 이거 다 외워야 하냐 하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HTML도 똑같거든요. 그냥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태그,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태그, 뭐 할 비디오를 알려줄 수 있는 태그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HTML이란 게 뭐고 CSS란 게 뭐고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공부 시작이고 개발 시작인 거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HTML, CSS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쳐보고 싶나요? 코드? 한번 쳐볼까요? 혹시 쉬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괜찮긴 한데 쉬는 시간 없나요? 중간에 한 번은 네. 그러면 이제 또 잔뜩 앉아가지고 막 다운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책은 그거죠. 내가 검색을 하는 건 되게 날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검색했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흔히 삽질이라고 하는데 엄청 웹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웹에 있는 정보들을 막 파헤치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거든요. 웹에 인터넷에는. 그럼 내가 잘못되지 않게 안 헤매고 싶다 했을 때 강의를 사고 책을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세이빙하려고.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내 시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은 정보로 빠르게 습득하고 싶다 하시면은 강의나 책을 추천드리고 나는 그럴 자금과 시간도 많다라고 하시면 그냥 진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뭐 검색할라 했지? 네. 그 개발자 에디터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이게 에디터라는 게 뭐냐면은 편집기예요. 에딧이 편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이하 붙여서 그냥 편집기거든요. 그래서 뭘 편집하냐 하면은
그냥 코드를 편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도 에디터예요. 그래서 메모장으로도 코딩 가능하거든요. 걷다가 코드 쳐서 컴퓨터가 알아먹게만 하면은 돌아가요. 근데 그러면 메모장은 너무 빡세잖아요. 뭐 뭐지? 그냥 텍스트도 빈칸이랑 뭐 이런 게 있어야 적절히 스페이스랑 이런 게 있어야지 보기가 편한데 너무 그냥 내가 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쉽게 보여주는 게 에디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여기 보면 에디터 보면 이렇게 보기 좋게 띄어쓰기도 되어 있고 여기 간격도 되어 있고 이런 펑션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쓸 타이핑인데 내가 일일이 펑션 이렇게 치는 건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도 시켜주고 뭐 약간 이런 거를 개발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걸 에디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디터를 써볼 건데 에디터도 진짜 많아요. 에디터 이미지 보면은 얘네들도 뭐 사진 같은 게 있을 텐데 없네. 에디터 종류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어로 쳤을 때 안 나오면 영어로 치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에디터 종류가 다 로고 이렇게 넣는 거 좋아해요, 개발자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로고로 다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다 에디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얘거든요. 이렇게 에디터가 그럼 뭐가 좋지?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검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 웹 에디터마다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설명해줘요. 뭐는 뭐가 좋고 이렇게 개발에 진심이신 분들이 얘는 내가 써봤는데 뭐가 별로고 뭐가 좋고 뭐 너무 무겁다, 뭐 너무 버벅거린다 내 환경에서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료 툴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도비에서 포토샵 돈 주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핸드폰으로도 포토샵 가능하고 또 프리 포토샵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웹 에디터들도 있고 피그마도 어떻게 보면 포토샵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구는 되게 다양한데 결국 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고 그랬을 때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냐면요.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읽고요. 그냥 얘네 이름이 그래요. 우리가 쓸 에디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운받아볼 에디터.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공짜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거든요. 맞나? 잠깐만요. VS 코드. 네, 맞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깔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VS 코드 시작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진짜 얼마나 좋지 않아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VS 코드 시작하는 방법 해가지고 진짜 아무거나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진짜 친절하게 나와요. VS 코드를 받는다. 실행시킨다. 끝이거든요. 해볼게요. VS 코드 한번 구글에 쳐보시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VS 코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뭔가 입에 붙나? 그러면은 각자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받아져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받아볼까요? 그게 낫나? 그냥 바꾸고 실행시키는 게 끝이긴 한데 받아서 한번 실행시켜 봐주세요. 그래서 만약 실행이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VS 코드 설치 및 간단한 사용 방법 이런 거 진짜 보면 끝이에요. 30분, 15분. 튜토리얼도 있고 좋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윈도우 환경이실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얘가 맥이 아니라 뭐 윈도우 어쩌고저쩌고 다운로드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서 동의해 주시면서 하시면은 설치되거든요. 설치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요? 인터넷 환경이 아마 조금 밀려서 그런 건지. 이것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런 거? 계약권 동의하기, 설치 위치 확인하고, 폴더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는 거.
아, 다운로드가 안 받아줘요? 아, 오래 걸리는구나. 아, 그렇다면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 뭐지 친구들이 앱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앱 만들어서 뭐 출시했다,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진짜 그냥 검색하면 되거든요. 보통 실습이 필요하면은 유튜브로 가고 뭔가 그냥 뭐 둘 다 쓰는 것 같아요. 유튜브랑 구글이랑 왔다 갔다 쓰면서 하는데 약간 방법 같은 거는 유튜브에서 요새 막 방법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올려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앱 만드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조코딩님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조코딩님이 이렇게 쉬웠나? 3분 만에 어플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13분 만에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13분 만에는 아닌데요. 그래도 얘네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겠죠. 여기서 만드는 건 내가 막 생각하는 건 당근마켓, 카카오 이런 거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를 내게 하는 앱이라든지 뭐 알람 어플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건 좀 비교적 가벼우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예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환경 세팅 해 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내가 검색해서 그러면 앱에다가 버튼 눌러가지고 소리는 띄우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미지는 어떻게 넣어보지? 이미지 한번 넣어보고 이미지를 한 번에 뭐 10개는 어떻게 띄우지? 이거를 약간 뭐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걸 그냥 그대로 검색에 옮기시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하나 보고 내가 아이디어 하나 짜가지고 거기서 방법 검색해서 만들고 이게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부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합격이 되는 거고. 너무 쉽게 말했지만 하여튼 이런 크게 플로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로 7분 만에 어플을 만든다고? 이게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집 가서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앱 공부 스터디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앱 공부 같이 해요. 아니면 이런 걸로 뭐 만드는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뭐 만들어요 하는 그런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너무 게으르고 막 축축 처지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강제로 환경 세팅을 해서 좀 괜찮은 환경을 만들려고 조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도 검색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만들고 그런 거죠. 다운 다 되셨나요? 약간 저는 항상 인터넷 좋은 곳에서 일해가지고요. 약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네. 그 실행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동의하고 설치 위치 정하고 폴더 선택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그 뭐 약간 원하시는 파일 위치에다가 다음 누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질문이나 물어봐 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 화면이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설치하면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스타트 부분에 뭐 뉴 파일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걸로 한번 뉴 파일 새로운 파일 만들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런 빈 여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에디터고 그중에 VS 코드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 현업에서도 쓰이는 에디터고 저도 이걸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유료로 주는 여러 가지도 많지만 공짜니까 좋습니다. 공부하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 화면이 세 군데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메뉴바를 선택할 수 있는 긴 막대기 바 하나랑 익스플로러라고 적혀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섹션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빈 여기다 이제 코드를 칠 거예요. 여기다 코드를 칠 공간 하나랑 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컨트롤 J나 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터미널 창이 있어요. 이렇게 4개로 구성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볼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코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로 월드라는 걸 쳐볼 수 있거든요. 가장 코딩 처음 시작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웹에다가 헬로 월드를 띄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뭔가 전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전통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다 뭔지 알려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익스플로러는 말 그대로 탐색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이제 파일들을 계속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파일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파일들을 탐색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돋보기는 search죠. 말 그대로 검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다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테스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스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온라인 저장소랑 연동하는 데 쓰여요. 온라인 저장소라고 하면은 GitHub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컴퓨터 내에서 만든 코드들은 로컬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로컬이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인터넷에 올려서 저장하고 싶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그냥 드라이브에다 넣으면 나밖에 못 보지만 유튜브에다 올리고 뭐 메일로 보내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드도 똑같이 온라인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뭔가 연동이 필요하겠죠? 내 코드랑 온라인에 있는 코드랑 싱크가 맞는지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코드 가지고 계속 코드를 올려요. 그러면은 남들이 올린 코드 내 로컬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GitHub라는 것도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GitHub랑 뭔가 같이 온라인으로 하여튼 올리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뭐 run and debug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그 디버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약간 버그가 벌레란 뜻인데 벌레를 잡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막 버그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코드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거꾸로 돌리는 거거든요. 디버깅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코드를 치다 보면은 우리가 버그가 나왔을 때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익스텐션이라는 거예요. 익스텐션은 약간 템플릿 같은 곳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환경 세팅 값들을 막 바꿀 수 있거든요. 쉬운 걸로 따지면은 이 파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좀 이따가 파일을 만드시면 이 index.html 요 부분에 이 아이콘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익스텐션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뭔가 그냥 예쁘면 좋잖아요. 잘 보이고. 어떤 게 이제 HTML이라는 글을 보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는 게 더 빠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CSS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배운. 그러면 CSS 로고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것들 가볍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개발하는데 좀 더 나에게 맞는 커스텀한 환경 세팅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 배우려면 별도의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다 익스텐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내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받은 익스텐션도 이렇게 있죠. 인스톨드라는 나중에 까면은 인스톨드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모아지는데 저는 진짜 까는 거 안 좋아하는데도 한 이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뭐 저 스펠트라는 걸 하게 되면 뭐 스펠트 for VS 코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필요한 익스텐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검색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된다. 뭔가 잘 스펠트에 있는 기능이라 그랬는데 자동 완성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VS 코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익스텐션을 깔고 약간 그런 원리거든요. 설명 어렵나요? 좋아요. 그 외에도 다 이제 보면은 뭐 깃 렌즈라고 해서 이건 제가 아마 그 익스텐션을 깔아가지고 생긴 거예요. 깃 렌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어느 시간에 어떤 코드를 적었는지를 추적하는 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제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짠 코드가 아닌데 뭔가 버그가 났어. 그러면 이거 긴 렌즈로 보고서는 누구누구님 이거 코드 짜셨는데 여기서 버그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긴 렌즈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여요? 이 회색으로 You 11 months ago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짰다는 코드, 제가 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쓰면 그 다른 사람의 닉네임이 여기 뜨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익스텐션도 좋아해가지고 깔아놓고 있으니까 익스텐션은 그런 역할이에요. 뭔가 내가 더 개발을 잘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밑에 뭐 환경 설정, 뭐 테마 설정할 수 있고, 뭐 세팅할 수 있고, 프로필 설정하고, 로그인 계정. 이 로그인 계정은 그 깃허브랑도 연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깃허브라는 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거는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익스플로어로 파일 보고 뭐 검색 필요하면 검색하고. 그래서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new file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익스플로러 안에 인풋 창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에다가 index.html이라고 쳐볼게요. 치셨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볼게요. 참고로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세팅 값은 개별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헬로 월드 치셨나요? 왜 index.html이냐면 이유 없어요. 그냥 관습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만드신 분도 그래서 그 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이거 만드신 분도 인덱스라는 말을 처음 쓴 걸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고. 그냥 약간 항상 그래서 시작 루트단에서 항상 시작되는 파일명이라고 관습처럼 쓰이는데 사실 이건 index.html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hello.html이어도 되고 그냥 하나의 파일명을 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치셨으면은 요걸 이제 웹에다 띄울 수 있거든요. 내가 짠 코드를 웹에다 띄우려면 근데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 익스텐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또 깔아볼게요. 여기다가 익스텐션에다가 뭘 까셔야 되냐면 라이브 서버 아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 인스톨 눌러주시면 진짜 빨리 설치돼요. 이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 라이브 서버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저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냥 VS 코드 브라우저에다 띄우는 방법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뭐 시작하는 방법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뭐라고 검색했지? 잠시만요. VS 코드 브라우저 띄우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되게 다양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오픈인 브라우저라고 이 사람은 이걸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돼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웹에서는. 그러면 제가 라이브 서버를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서버만이 우리가 VS 코드에다 쓴 코드를 브라우저에다 띄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오픈인 브라우저를 해서 잘 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저는 라이브 서버로 띄우면 라이브 서버가 정답인 거고. 그래서 뭐가 좋은 방법이냐 했을 때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검색해서 최대한 다양한 걸 보고 요새 트렌드는 뭐고 뭐 이런 방법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가장 빠르게 배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언가 하나를 알려준 것만 쓰면은
아마 그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적응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프닝 브라우저라는 걸 썼는데 전 라이브 서버 한번 써볼게요. 다 돼요. 그럼 설치되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내가 만든 파일에서 여기서 오프닝 라이브 서버라는 게 보여요. 요거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정 메시지. 그 맥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여기 오픈잇 라이브 서버라는 게 존재하는데 윈도우는 오른쪽 하단에 고 라이브라는 탭이 활성화됩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자 환경마다 세팅 값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더 해야 됩니다. 내 환경에 맞게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진짜 원래 개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유명한 밈 중에 개발자가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밈이 진짜 많거든요. 밈이라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 짤. 약간 이런 짤이 있어요. 이게 내 기기에서는 되는데요? 약간 이런 건데 너무나도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내 환경에선 잘 되는데 맨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짤도 되게 많아요. 전 잘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개발하다가 저는 되는데 이상하네요. 약간 이러면서 막 고쳐주고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 어렵게 가면은 그 앱도 그 핸드폰 기종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마다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몇 버전에선 되는데 이 버전에선 안 된다. 맥도 OS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OS 몇에선 되는데 OS 몇에선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지금 띄우신 거죠?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코드를 쳐가지고 브라우저에다가 띄웠잖아요. 이게 코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p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그냥 지금은 이 HTML이 되게 자유롭다 해야 되나? 그렇게 크게 규약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단순히 텍스트만 써도 띄워지는 건 맞는데 보통 태그를 이용해서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그 닫히는 태그 만들어주는 것도 플러 익스텐션의 일종인데 이런 식으로 p 태그를 싸서 띄워주면은 얘를 검사를 했을 때 계속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p 태그에 감싸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띄워줬다면 p 태그로 감쌌을 때는 이런 식으로 p 태그가 또 생겨요. 이러면서 내가 텍스트를 쓸 때는 아까 스팬이나 뭐 p 태그나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태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띄우는 태그를 쓰고 하나 더 실습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어떻게 띄우냐면 그 아까 제가 링크 주소만 따가지고 사진만 보여지게 했잖아요. 각자 이미지마다 그렇게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들은 그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고유의 주소값이 갖고 있는데 여기 그 아무거나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여기에 카피 이미지 애드레스 뭐 한글로 하면은 그 이미지 주소 복사일 거예요. 이런 섹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띄워보면은 이렇게 그대로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 태그라는 거가 아까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태그라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 띄우는 태그에 src라는 부분에다가 이 주소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띄워집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플러그인을 익스텐션을 깔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익스텐션은 이제 막 검색으로
개발하기 좋은 익스텐션 추천 이런 거 치면은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알트 값은 안 넣어줘도 돼요.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 알트 값은 약간 이미지 값이 없을 때 나오는 대체 텍스트 역할인데 우린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개발할 땐 넣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닫는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가 자동 완성을 제가 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해버렸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미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밑에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은 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그는 닫아줘야 돼요. HTML에 있는 태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 P도 보면은 P 이렇게 닫아져 있잖아요. 이미지는 이제 여기 안에다 넣을 본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셔야지 이 태그의 끝이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은 네이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HTML은.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HTML이 여러 가지 태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TML 태그를 다시 검색해 보면 참고로 이미지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냥 실습으로 해본 거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주소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떠 있지만 이게 주소가 바뀌어버리면은 그대로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원리로 동작한다. 사실 이게 파고 들면은 다 방법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웹에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주소를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파일에다가 그냥 이미지 첨부해서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여기다가 파일 이미지 넣고 이 src 대신에 이 파일 경로만 입력해 주면은 그 입력된 경로로 찾아가서 그 이미지를 또 웹에 띄워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미지의 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지의 속성에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알트 태그 같은 것도 있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 태그에 대한 성격인 거지. HTML에 대한 이런 걸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HTML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사이트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아무거나 HTML 튜토리얼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서 각자 태그에는 어떻게 태그 사용법들을 직접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테이블 태그에다가 tr 태그에다가 th 태그를 쓰면은 이런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내가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가? 내가 이미지를 띄우고 싶은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지를 띄우고 싶다 했으면 이미지를 띄웠는데 나는 내가 지금 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띄우고 싶어. 그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이미지 태그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src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alt라는 게 있네? 그건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alt는 여기 대체 텍스트 이미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면은 아마 alt 값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flowers in China? 라고 alt 값을 넣어놨더니 이렇게 대체되는 거죠. 그냥 alt가 alternative text 그냥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미지에 대한 속성이고 특징인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했을 때 난 이미지를 띄우고 싶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이미지를 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거든요. 왜 이게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결국 진짜 이 웹에서는 아무거나 다 가능하거든요. 비디오를 띄우는 것도 버튼을 눌러서
다른 유저한테 뭘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하고 싶다는 동기에서 아무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글 보여주고 싶다면 그 P 태그 써서 헬로 월드 적고, 그다음 이미지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이미지 띄우고, 그러면 CSS까지는 우리 배웠으니까 CSS까지는 실습을 해볼게요. CSS를 적용시키는 것도 진짜 다양해요. 지금 저희가 파일명을 HTML이라고 적었잖아요. 똑같이 index.css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스타일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CSS를 지칭하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스타일도 있고 HTML도 한 파일에 이렇게 다 있으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파일로 빼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빼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적을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HTML에다가 CSS를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만들어서 CSS 따로 분리하고 HTML 따로 분리해서 정말 잘 보이게 파일링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저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적은 가볍게 CSS 써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스타일 태그를 선언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치시기보단 태그 말고 스타일이라고 치시면은 얘가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쓰면은 얘는 CSS가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 태그가 지금 너가 작성하려는 건 CSS야 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스타일 태그 안에다 담았다는 건. 그래서 이걸로 HTML을 꾸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일 태그에다가 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이즈, 아까 우리 위스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보실게요. 100픽셀은 예시고요. 이렇게 CSS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태그, HTML 태그명을 적고 중괄호로 감싸서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속성이랑 값을 넣으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라는 거를 스타일 태그 안에 넣고 중괄호 안에다가 width 100픽셀이라고 해놓고 라이브 서버를 켜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내가 넣은 사이즈가 100픽셀로 조정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선택자를 통해서 여기에 값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은 잘 적용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이거 외에도 뭐 P 태그도 꾸며보고 싶다면 컬러라는 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블루라는 색상을 적용해 보면 진짜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라는 얘도 있거든요. 여기 폰트라고도 치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완성된단 말이죠. 폰트 사이즈도 100픽셀이라고 하면 커지겠죠? 너무 커졌네. 뭐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웹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CSS인 거죠.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때가 있는데, 뒤에 px 붙잖아요. 요거는 픽셀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단위는 px밖에 없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단위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px, 뭐 단위, 종류 이런 식으로 쳐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요.
CSS 단위에 px, em, rem, vw, vh 등 진짜 많거든요. CSS를 단위를. 결국에는 우리가 센치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제가 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px를 보통 요새는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px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em, rem, vw 다 각자 성격에 맞게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보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 좀 알려드리면 그냥 뭐 얘는 절대값 같은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값.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상대값도 있겠죠. 내 화면 길이 대비 얼마나 해주겠다. 근데 픽셀 같은 경우는 내가 무조건 얘를 100픽셀로 해놓겠다. 200픽셀로 해놓겠다. 라는 그런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니까 한번 px로 해봤어요. 그러면 CSS 다 적용하실 수 있겠죠? 아까 이미지 했는데 제가 하시는 사이에 이 p 태그도 한번 컬러도 줘보고 사이즈도 키워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 강조하고 싶으면 제목 강조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여기 이 이미지를 여기 옆에다 놓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건 또 CSS거든요. 왜냐하면 스타일링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스타일링, 웹에 있는 요소를 옮기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CSS는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검색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왼쪽으로 이 이미지를 여기로 올리고 싶으면 이런 속성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시면 결국에는 그게 웹 개발자의 소속이 되는 거죠. 개발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게 그냥 코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지금 이 부분은 진짜 단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미지 태그를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거 중에 이 첫 번째 있는 이미지 태그만 스타일링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CSS에는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요소를 스타일링 해줄 건지를 선택하는 예거든요. 그걸 코드로 뭐라고 쳐야지 얘가 선택한다는 걸 인지할까?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태그를 썼을 때는 컴퓨터한테 너는 지금부터 이 코드는 CSS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선택자를 뭐라고 써야지 컴퓨터가 이 스타일 태그 중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를 스타일링을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먹을까를 하나씩 검색하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 제가 CSS 선택자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치면 돼요. 선택자라고 치면 어떻게 선택자를 할 수 있는지 뭐 CSS 선택자 정리 이러면서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왼쪽으로 옮기고 싶을 땐 또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왼쪽으로 옮길 땐 이거를 알고 오른쪽으로 옮길 땐 이걸 알고 이렇게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동기를 통해서 검색을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습은 거의 마치긴 했는데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공부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태그는 정말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무슨 태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학습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태그가 필요한가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게 훨씬 빠르고 가볍게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질문 있으신 분? 뭔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웹에서 이런 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라든지 혹시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우리 HTML 방금 했죠? CSS 했죠? 그럼 이제 나는 HTML, CSS 할 줄 알아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태그 몇 개 안 배웠는데 그거 검색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만약 제가 지금 막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키워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뭐 CSS 선택자? 뭐 약간 뭐 이미지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강의 커리큘럼만 보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돈 없을 때 했던 꿀팁인데 CSS 강의라고 치면은 책도 상관없어요. 뭐 약간 입문 같은 거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그럼 강의에는 항상 목차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목차 있죠. 이렇게 목차 있잖아요. 이게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했던 HTML 개념과 개발 환경 설정, 제가 오늘 했던 게 이 챕터예요. 우리 에디터 하고 HTML 개념 배우고 기본 구조 배우고 여기 이제 나중에 CSS도 알려줄 거거든요. 여기 있다. CSS 선택자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키워드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얘네들이 HTML, CSS를 알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검색하시면은 다 무료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귀찮으면은 그냥 강의나 아니면 책 사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공짜로 배울 수 있고, 키워드 같은 거는 검색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HTML, CSS 알고 나중에 이제 아까 로드맵을 다시 봤을 때 그럼 얘가 웹 개발의 끝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막 이런 이미지가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막 로드맵 재미없게 막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항상 이게 202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22도 있었고요. 2021도 있고요. 2024도 나오겠죠. 매년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포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배우는 방법이었다면 내년엔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국룰이라서 잘 안 바뀌긴 하는데 트렌드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HTML, CSS 배웠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HTML로 여기다가 텍스트 넣고 CSS로 그 텍스트 꾸몄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눌렀을 때 뭐 어디로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텍스트에다가 막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웹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수라는 것도 나오고 이걸 눌렀을 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넣어야 될지를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 스타일 태그였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예요. 여기 보면 스크립트 태그 똑같아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넣으면 동작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또 index.js, 얘는 JS라고 그 요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index.js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불러오면 동작을 하는 거고요. CSS도 똑같이 index.css 이렇게 해서 불러오나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 쓰고 스크립트 태그 쓰나 동작은 똑같을 거예요. 그냥 얼마나 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냐의 차이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웹 개발을 공부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HTML 배웠으니까 CSS 배웠으니까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또 중요한 게 뭐다? 그냥 뭘 만들고 싶냐? 내가 그냥 눌렀을 때 소리를 내고 싶은 버튼을 만들고 싶냐? 뭐 움직이는 텍스트를 만들고 싶냐? 그럼 움직이는 텍스트는 텍스트와 스타일 영역이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자바스크립트 안 배워도 되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언어라고 취급을 해준단 말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해서 긴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코딩을 좀 하고 싶고 특히 웹 개발에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부터는 코딩의 영역이라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적 사고라는 걸 하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적 사고라고 하면 진짜 말이 되게 거창한데 결국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책 좀 떴다 갖다 놔줘 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 주는데 컴퓨터한테는 이 책을 잡아가지고 여기라는 이 책상의 위치값을 정해서 내 발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다 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훨씬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하는 거를 컴퓨터처럼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한번 개발자 포기할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되게 쉬운 영역이었어요. 그냥 이미지 꾸미면 이미지 선택해서 얘 넓이값 이렇게 해줘.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만 배우면 끝이 아니라 이제 결국 진짜 현업자는 그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다시피 백엔드한테 통신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HTTP, HTTPS 뭐 이런 통신 관련된 지식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웹 개발자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웹 개발 관련돼서만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 뭔가 내가 코딩 개발자가 되려는 건 아닌데 코딩으로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생 업무에서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 하면 자동화 같은 게 있겠죠? 자동화 하는 법 그냥 치면 돼요. 그러면 뭐 뭘로 업무 자동화하기, 뭘로 뭐 하기, 뭘로 뭐 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파이썬 같은 게 좀 자동화로 많이 나와요. 파이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뭔가 자동화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그럼 파이썬으로 업무 자동화 어떻게 하려는데? 라면서 파이썬 한번 배워보고 파이썬 기초 강좌 아까 목차 끌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강의 한번 사보고 그러면서 파이썬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또 뭐 어떤 거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또 파이썬 사용법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개발이라는 걸 접해보시고 언어라는 걸 학습하는 거고 코딩이라는 걸 하는 약간 이런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깃허브라고 그냥 이것도 그 코드 올리는 온라인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듯이 깃허브는 코드를 올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파지토리 가면은 제가 올린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비공개니까 잠시만요.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코드 보면은 그냥 코드 그냥 이게 다예요. 요거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리면은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컴퓨터 기기든 상관없이 어차피 여기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컴퓨터로 다시 여기랑 똑같은 개발 환경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협업할 때도 되게 좋아요. 개발을 하셨어요? 저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코드를 여기다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컴퓨터 보면서 야, 너 코드 뭐 바꿨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고 나 여기다 올렸으니까 이거 받아놔 라고 하면서 받을게 라고 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목적으로 깃허브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VS 코드에도 깃허브 연동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깃허브랑 VS 코드랑 잘 연동시키기 위한 명령어 같은 것도 존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터미널에다 타다닥 치는 게 약간 뭐 이거 두 개 소통시키는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그렇기 때문에 깃허브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깃허브예요. 별거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만 지금 뭐가 엄청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마무리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 강좌를 개발자가 뭔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온 거라서 약간 마무리 멘트가 이래요. 개발자가 과연 나한테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보고 개발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검색만으로도 내가 개발 환경을 충분히 구축하고 키워드를 알아서 개발이라는 걸 배워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에 재미를 느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할 때 좀 더 재밌어 하는지 예를 들어 저는 아까 막 이렇게 이미지 꾸미고 이러는데 정말 재밌는데 뭐 약간 이렇게
검정색 터미널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막 뭔가 엄청 자동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웹 개발자를 하는 게 좀 더 맞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개발자가 어울릴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개발자 유형 엄청 많으니까 나는 어떤 개발자가 어울릴지를 보고 나 게임 개발하고 싶은데 게임 개발자 로드맵 쳐가지고 게임 개발자는 무슨 언어 쓰지? 그 언어 기초 강좌 다 똑같아요. 기초 강좌 하면서 책 읽어보고 강의 한번 봐보고 유튜브에다가 앱 만드는 방법 이게 다 그냥 검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막 엄청 슬라이드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 같이 검색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검색할 수 있는 습관도 길러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슬라이드를 대충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개발자가 나한테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두로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은 개발자라는 게 저도 좀 환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비전공자에서 왔다 보니까 멋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맥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개발자를 시작하고 주말이라는 게 좀 사라졌어요. 주말에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뭐가 새로 나왔는지 뒤처지지 않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져요. 뭔가 이걸 내가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단 이거 안 하면 잘리니까 이거 안 하면 도태되니까 이거 안 하면 뭔가 나는 이제 더 비전공자여가지고 내가 비전공자여서 그런가? 이러면서 좀 약간 피해의식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공부를 몰아붙이는 환경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말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에 그냥 코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애들이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피드에.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나는 당연하게 주말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주말은 즐기는 거였구나를 그때 조금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주말이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했다는 사실이 되게 슬펐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슬펐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주말을 즐기는 방법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나한테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로 사는 데 있어서. 주말에는 당연히 내 젊은 청춘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것도 좋지만 진짜 개발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진짜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개발자 브이로그 아니면 뭐 개발자 저 맨날 검색거리죠. 개발자 브이로그만 쳐도 진짜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서 개발자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업을 한번 신중하게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개발자가 어울린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진짜 마음껏 뛰어드세요. 검색해서 못 배우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나게 검색해서 배우면은 진짜 멋있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